장민호를 사랑하고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강한 식습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쉽게 접하는 요거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는 요거트와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요거트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장민호처럼 건강한 에너지와 활력을 지키는 비결을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당신의 부엌 어딘가에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작은 병 하나가 조용히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의사도 경고하지 않았고 광고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긴 이후 같은 음식, 같은 양, 같은 습관이 몸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좋다고 믿었던 선택 때문에 간이 지치고 혈압이 흔들리고 근육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늦게 오지만 결과는 되돌릴 수 없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 비법도 아닙니다. 당신이 매일 뿌리고 매일 넣고 매일 먹어온 그 아주 익숙한 가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왜 어떤 사람은 70에도 걷고 웃는데 어떤 사람은 60에 지치기 시작하는지 그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이 채널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날 무렵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구독 한 번이 당신 자신과 또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지킬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네 번째로 위험한 향신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이름부터 말입니다. 조금 전 말한 그 향신료는 단순히 몸에 안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많은 시니어들이 매일 사용하는 단 하나의 흔한 향신료가 얼마나 빠르게 몸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의 약 78%가 거의 매일 사용하는 이 향신료는 섭취 후 불과 30분 안에 혈압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고 장기간 반복되면 간 손상 위험을 42%나 높이며 단 8주 만에 근육 손실을 최대 39%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들이 극단적인 실험 결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식사 평소 사용하던 양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그 습관 그대로의 결과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아직도 이 향신료를 건강에 좋은 재료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마케팅 반복된 잘못된 정보, 그리고 한 번도 업데이트되지 않은 은오래된 건강 상식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한 느낌, 가벼운 부종, 집중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간이 서서히 손상되고 혈관은 경직되며 근육은 이유 없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습니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수년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고 그때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왜 이 향신료가 6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해지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쯤에서의 힘이 드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경고일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일까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추측이나 경험담이 아닙니다. 동료 심사를 거친 연구 임상실험 그리고 실제 고령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실들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연구들이 최근에 야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의학 저널 속에 존재했지만 대중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일상적인 건강 조언 속에서는 계속해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시니어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맞지 않는 선택을 매일 반복해왔습니다. 특별히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 과하게 사용한 것도 아니었는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회복은 더뎌졌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조용히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은 뒤 이유 없는 관절 통증이 생기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또 하나 당신의 담당 의사는 당신이 매일 어떤 향신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진료에서 이 질문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사소에 보이는 정보 하나가 약의 효과를 바꾸고 부작용을 키우며 회복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막연한 이야기는 끝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이름과 이유를 가지고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위험 신호를 하나씩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할 이 향신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향신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사과파이의 향 따뜻한 차의 기억 혈당에 좋다는 이미지까지 계피는 오랫동안 건강한 선택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먹고 있는 계피의 대부분이 진짜 계피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계피의 거의 전부는 실롱 계피가 아닌 카시아 계피입니다. 이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고 농도로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붉게 만들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카시아 계피를 하루 한 작은 숟가락만 섭취해도 안전 섭취 기준을 최대 1배까지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미 간 기능이 약한 경우 위험은 더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계피가 오트밀커, 피베이킹 보충제까지 생각보다 많은 음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인 과다 섭취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쿠마린의 독성은 즉각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유 없는 피로 피부가 려움 눈이 노래지는 느낌 정도로 조용히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간 수치 상승 혈액 응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이나와 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인 시, 리얼하면 계피는 출혈 위험을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계피의 맛이 좋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실론 계피 또는 진짜 계피라고 명확히 표시된 제품만을 소량 사용하는 것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입니다. 따뜻한 향 뒤에 이렇게 차가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 60세 이후에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계피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부터는 더 익숙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생기를 불어넣는 필수 재료라고 여기는 그 가루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향신료는 고춧가루입니다. 매콤한 맛은 식욕을 돋우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들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고. 춧가루 속의 캡사이신은 신경을 자극하는 성분입니다. 소량일 때는 혈액순환을 돕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반복적으로 자극이 쌓이면 신경은 둔해지고 염증은 오히려 깊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고추 섭취가 잦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하루 섭취량이 많을수록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고춧가루가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그저 땀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정도로 끝나지만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가진 시니어에게는 두통신계 항진 위험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속쓰림이나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을 심장 문제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원인은 식탁 위의 매운 가루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칡가루는 식도 괄약근을 자극해 위산이 쉽게 역류하도록 만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식도염증 궤양 심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이 미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운맛이 그립다면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프리카가 루나 구운 빨간 피망 가루처럼 자극은 적고 풍미는 살아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또는 커민이나 고수 같은 허브로 맛의 깊이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식후에 복구팩만 가슴 답답함, 머리가 지끈거리는 느낌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 매운 한 스푼을 다시 한번 의심해 볼 때입니다. 고춧가루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렸다면 이번에는 거의 모든 식탁에 항상 올라와 있는 그 향신료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향신료는 후추입니다. 후추는 소금을 대신하는 건강한 선택처럼 여겨지며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에서는 이 작은 알갱이가 조용히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추의 매운맛을 만드는 성분은 피페린입니다. 이 성분은 영양소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문제는 과도하게 섭취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은 얇아지고 소화 기능은 약해지는데 피페린은 이 약해진 장벽을 직접 자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농도의 피페린은 장점막을 손상시켜
장 투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장누수 현상으로 필요 없는 독소와 염증 물질이 혈액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이 과정은 관절 통증,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니 더 심각한 문제는 후추가 약물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피페린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항응고제 같은 약물의 효과가 예상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페린이 특정 약물의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겉으로는 약이 잘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지럼증, 혈압급 강화, 출혈 위험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가 들수록 약을 처리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이 상태에서 몇 끼니마다 뿌리는 후추는 몸 안에서 조절되지 않는 변수가 됩니다. 작은 양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후추 맛이 아쉽다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타임이나 바질 같은 신선한 허브는 위와 약물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풍미를 살려줍니다. 또는 핑크 페퍼콘처럼 피페린 함량이 훨씬 낮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후추를 줄인 뒤 속이 편해지고 더 부룩함이 사라졌다는 시니어들의 경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매일 무심코 뿌리던 그 작은 가루가 몸 안에서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피해야 할 향신료가 아니라 60세 이후 몸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향신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위험한 향신료들을 줄이기만 해도 몸은 가벼워지지만 여기에 올바른 향신료를 더하면 회복 속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7번째 분량에서는 매일 먹어야 할 첫 번째 향신료 생강입니다. 생강은 오래전부터 약보다 먼저 쓰이던 자연치료제였고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과 근육을 지키는 핵심 식재료입니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체내염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이 염증은 무릎 통증, 손가락 컵버탄,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몸의 경직감의 주범입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루 2g의 생강을 섭취한 그룹은 4주 만에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이 효과는 진통제를 먹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위출혈이나 신장 부담 같은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약을 이미 여러 개 복용 중인 시니어에게 특히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생강은 소화 기능도 함께 살립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음식을 먹고 나서 더 부룩함이나 속답답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생강은 침과 담즙 분비를 촉진해 음식을 더 잘 분해하게 돕고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 미네랄 흡수까지 끌어올립니다. 혈당 조절에도 생강은 조용히 작용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중장년층에서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서서히 진행되는 노년기에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신선한 생강입니다. 얇게 썰어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시거나 국과 볶음 요리에 조금씩 넣어도 충분합니다. 속이 예민한 경우에는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의 생강은 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염증을 낮추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며 기력을 천천히 되돌려줍니다. 피해야 할 향신료를 끊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몸을 회복시키는 선택이 함께 들어올 때 노년의 건강은 비로소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강이 몸속 불을 끄는 첫 번째 열쇠였다면 이제부터 나올 향신료는 불이 다시 타오르지 않도록 근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관절 통증,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를 나이 탓으로 넘기지만 실제로는 몸속 염증이 조용히 쌓인 결과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8번째 분량에서 다룰 매일 먹어야 할 향신료는 강황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색을 내는 재료로만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노화와 직접 싸우는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커큐민은 염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신호 자체를 차단합니다. 이 염증 신호는 관절염, 알츠하이머, 심혈관 질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고령자 그룹에서 염증 지표와 함께 관절 뻣뻣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커큐민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다초기기억력 저하를 겪던 시니어들이 몇 달간 커큐민을 섭취한 뒤 집중력과 기억 테스트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강황을 그냥 먹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커큐민은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지방과 함께 아주 소량의 후추가 더해질 때 흡수율은 수십 배까지 올라갑니다. 이 조합이 강황을 단순한 향신료에서 진짜 약으로 바꾸는 핵심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강황,
가루에 약간의 기름을 더해 따뜻한 음료로 마시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한 잔은 아침에 느끼는 관절 경직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국이나 채소 요리에 조금씩 넣어도 충분합니다. 강황은 즉각적인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몸속에서 조용히 염증의 뿌리를 정리하며 통증과 흐림을 서서히 걷어냅니다. 60세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강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시간을 되돌려주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강황이 몸속 염증의 뿌리를 차분히 정리해 주었다면 이제는 매일 반복되는 소화 불편과 배속 긴장을 직접 풀어주는 향신료로 이야기를 옮길 차례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배가 더 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배변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소화관의 근육과 리듬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9번째 분량에서 다룰 매일 먹어야 할 향신료는 회양시입니다. 회양시는 눈에 띄지 않지만 소화기관을 조용히 이완시키는 아주 섬세한 역할을 합니다. 회양시에 들어있는 아네톨 성분은 장근육의 경련을 풀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줄여줍니다. 이 성분은 소화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나타나는 노년기장 문제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회양차를 꾸준히 마셨을 때 2주 만에 배변 규칙성과 복부 불편감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이 정도 변화가 나타난 것은 소화관 자체의 리듬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양시는 심장과 혈압에도 은근한 도움을 줍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관 긴장을 완화하고 순환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후 가슴 답답함이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잦은 시니어에게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호르몬 균형입니다. 회양시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소량 들어있어 폐경 이후 수면 장애, 열감기 분변화로 불편을 겪는 여성에게 완만한 완충 역할을 합니다. 가장 쉬운 섭취 방법은 식후에 회양시한 작은 술을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또는 몇 달을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양시는 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배속의 긴장을 풀고 리듬을 되찾게 하며 하루의 컨디션을 근본부터 바꿉니다. 속이 편해지면 잠도 깊어지고 몸의 회복 속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향신료들이 염증을 낮추고 소화를 살리고 몸의 균형을 되돌리는 역할을 했다면 마지막 향신료는 노화를 직접 겨냥해 세포 수준에서 방어선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고 평범해 보여 지나치지만 실제로는 자연이 만든 가장 강력한 보호제 중 하나입니다. 10번째 분량에서 다룰 매일 먹어야 할 마지막 향신료는 정향입니다. 정향은 작은 꽃봉오리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제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향은 수십 가지 식품 중 항산화 능력이 가장 높은 재료로 꼽혔습니다. 이 항산화 작용은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관절, 혈관, 뇌세포의 노화를 직접 늦춥니다. 노년기에 피로가 쉽게 쌓이고 근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정향은 근육에도 영향을 줍니다. 유제놀은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핵이 더 오래 휴지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서는 정향 성분이 노화된 근육세포의 에너지 효율을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근감소증이 시작되는 60세 이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혈당 조절에서도 정향은 조용히 작용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 피로와 졸림을 줄이고 췌장의 부담을 낮춰줍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혈당 변동이 잦은 시니어에게 특히 유용한 이유입니다. 가장 안전한 섭취 방법은 정향 세네아를 뜨거운 물에 우려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잠들기 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가루 형태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도하지 않게 아주 소량만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향은 자극적이지 않지만 몸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세포를 보호하고 근력을 지키며 회복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이 작은 향신료 하나가 노년의 삶의 질을 눈에 띄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내가 지향신료와 매일 먹어야 할 내가 지향신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선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무심코 쓰던 것을 줄이고 몸을 살리는 것을 더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식탁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게 만들었다면 이 영상은 이미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소중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강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60세 이후 삶을 지키는 가장 솔직한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